안녕하세요. 네, 앨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해외에서 치과 취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고등학생, 대학생 일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다른 분야의 분들 되게 많으시겠죠? 근데 제가 일단은 제가 이제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직업을 먼저 분류해 드릴게요. 치과에서 일하는 사람들. 첫 번째 치과 의사, 두 번째 치과 위생사, 세 번째 덴탈 어시스턴트, 네 번째 그리고 데스크 코디네이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데스크는 거의 매니저라고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분류를 하자면 치과 위생사, 덴탈 하이지니스트, 그리고 CDA라고 해서 덴탈 어시스턴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CDA라고 부르고요. DA 같은 경우에는 덴탈 어시스턴트고 자격증이 없는 어시스턴트입니다. 먼저 제가 CDA와 DA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CDA는 덴탈 어시스턴트예요. 근데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데 방법은요. 학교에서 1년짜리 과정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치과에 관련된 학교를 1년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보셔가지고 자격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치과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은 필기시험, 시기시험 이렇게 두 개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DA 같은 경우 그냥 어시스턴트인데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이신 분들도 충분히 다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DA이고요. 제가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일을 한 건 DA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DA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 치위생사잖아요. 캐나다 치과 위생사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한국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 캐나다 덴탈 하이지니스트가 하는 일과 캐나다 CDA가 하는 일을 다 하는 게 한국 치위생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이랑 예방 업무를 하고요. 캐나다 덴탈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본을 뜬다든지, 그러니까 알지네이트 뭐 본을 뜬다든지, 임시치아를 만든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그런 소독 멸균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게 CDA 역할인데 한국 치위생사는 이 두 가지 업무를 다 해요. 행정 업무도 하고요. 그런 차이가 또 있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해외 취업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목표를 먼저 세워주세요. 목표가 저는 외국에서 치과위생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컬리지를 다시 가셔야 되세요. 지금 대학생분들이라면 졸업을 하든 아니면 자퇴를 하든 그 이후에 컬리지를 가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컬리지를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떤 분 중에서는 그냥 스스로 준비를 하셔서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다니지 않고도 자격증을 면허를 받았다는 분을 제가 봤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고 들어본 바로는 그 시험을 혼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도 다 영어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거는 그 자격을 본인이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증을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 내가 공부한 과목들이 캐나다의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다 일일이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교육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기 필기 시험도 혼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실기 필기 시험에서 원래 우리가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캐나다에서도 실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캐나다에 있는 치과에서 본인이 이제 그걸 다 준비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안 되고, 정부에서도 별로 지원해주지 않는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거는 조금 거부 사유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확률이 높진 않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컬리지에 가시는 거를 보통 다른 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비자 문제도 있잖아요. 비자도 거기서 면허를 받는다고 해서 비자가 100%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너가 나중에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건 이제 컬리지 가시면 덴탈 하이지니스트는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학교를 2년 내지 3년 정도 다니셔야 되고 또 필기 실기 시험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면허 받아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해외 취업을 해보고 싶으시면 무작정 뭔가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워킹홀리데이가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자마자 내가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경험해보고 어떤 지역으로 가셔도 다 가능하니까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보신 다음에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외국하고 한국하고 얼마나 다른지 어떤 환경이 나랑 더 잘 맞을지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진짜 준비를 하신다면 뭐 학생 같은 경우에 휴학도 가능하잖아요. 있으실 수 있어요. 아, 한국에서 일할까? 아니 외국에서 일할까? 대학생인데 그런 고민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이 처음에 한 45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결국에 한 5분, 6분 정도는 자퇴를 했어요. 다른 과도 전공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공부를 하다가 자기랑 좀 잘 안 맞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학교 생활을 할 때 어떤 확신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한 거는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아빠가 이제 수능을 보고 과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 공대를 가고 싶었어요. 이과기도 했지만 저는 약간 컴퓨터 쪽으로 뭔가 모르겠어요. 영상 제작이나 아무튼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이미 등록금도 다 냈고 근데 저희 아빠가 반대까지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권하셨어요. 취업이 잘 되는 데를 가라. 지금도 여러분들도 되게 공감하시죠? 지금 취업이 더 힘들잖아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외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미리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시는 거랑 실제로 나가서 내가 어떤 거라도 조금 해보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는 저는 진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치과든 한국 치과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그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능하다. 외국에서 일하는 것도 외국에서 치과 위생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은 건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입니다. 제가 원래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오연호님의 이 부시 파일럿이라는 책이 저에게 굉장한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좋은 글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꿈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삶을 관조와 관찰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다. 훌륭한 이들의 생각을 읽고 공감하고 따라가야지 하며 남이 만든 책을 읽고 음악을 감상하고 맛있는 요리를 음미하고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것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경험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직접 몸을 던져봐야 한다. 내 생각을 담아 글을 써보기도 하고 내 발품을 팔아 남들이 가지 못한 곳에 가서 영상으로 담아보기도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곡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물론 창작은 절대로 쉽지 않다. 하지만 잊지 말자. 쉬운 일만 하고 남이 만들어낸 것만 쫓는 한 나는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좋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취미생과 3학년이신 분들 중에서 이제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되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열심히 해 오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결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막판에 열심히 하시는 것도 큰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지치고 그럴 때잖아요. 왜냐면 이제 3학년 2학기가 지나면은 시험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할 텐데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도 너무 울지 마시고 힘내시고 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이신 분들도 힘내시고요.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내세요. 왜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열심히 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도 꼭 올 거고 하나씩 해보시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